이강인이 센터를 장식한 이유가 뭘까요? 영국 매체 90min은 공식 SNS를 통해 최고의 팀들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을 좋아한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가 페널티 박스 밖 득점 탑위인 것을 보고 놀랐나요? 라며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3개의 팀을 조명했습니다. 1위는 PSG였습니다. PSG는 14골을 넣었습니다. 맨시티는 10골, 라이프치히가 9골로 뒤를 이었습니다. 맨시티를 대표하는 선수로 케빈 더 브라위너,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도 아니고 비티냐도 아닌 이강인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는 밝습니다.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PSG는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젊은 스쿼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PSG는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타 군단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선 성적을 냈지만 UCL에선 부침을 겪었고 스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최근 기조를 바꿨는데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 수급에 집중했습니다. 유스 자원들이 이탈해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스 지키기도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네이마르 등이 나가고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습니다. 이강인도 언급됐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살인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재능을 드러냈는데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해 레알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을 눈여겨본 PSG가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게 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데스, 비티냐,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를 푼 메르카토가 나열했습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서정원 스트라스부르, 이상윤 로리앙, 안정환 강진욱, 어경준 이상 메스, 박주영 모나코, 남태희 발랑시엔, 정조국 오세르 권창훈 디종, 석현준 트루아, 황의조 보르도, 윤일록 몽펠리에 등에 이어 13번째로 프랑스 무대를 밟은 이강인은 PSG 이적 첫 시즌 한국인으로 처음 리그앙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확정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 자체가 대박인 것이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임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에 착수한 것이었으며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고 결국 3년 만에 챔스 4강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랑을 넘어 차세대 월클로 나아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6세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천재의 탄생을 알렸고 그는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23세 한국 최연소로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경험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제 최연소로 비기업까지 든다면 정말로 전무후무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강인이 센터를 장식한 이유가 뭘까요? 영국 매체 90min은 공식 SNS를 통해 최고의 팀들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을 좋아한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가 페널티 박스 밖 득점 탑위인 것을 보고 놀랐나요? 라며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3개의 팀을 조명했습니다. 1위는 PSG였습니다. PSG는 14골을 넣었습니다. 맨시티는 10골, 라이프치히가 9골로 뒤를 이었습니다. 맨시티를 대표하는 선수로 케빈 더 브라위너,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도 아니고 비티냐도 아닌 이강인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각 팀의 중거리 슈팅이 훌륭한 선수들이라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 가장 많은 중거리 슛을 넣은 선수는 음바페이고 뒤를 이어 비티냐입니다. 그럼에도 파리의 간판 선수로 이강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 몽펠리에전 왼발 감차가 워낙 예술이었기 때문에 영국 매체 90min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메인 모델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와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번 시즌 PSG의 유니폼을 입으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상됐지만 좌우측 윙어, 미드필더 등 위치를 가리지 않고 경기에 나오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몽펠리에전도 선발로 나왔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강인은 팀의 네 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환상적인 득점을 뽑아낸 이강인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리그앙 영상 등을 올리는 프리리그앙은 이강인의 득점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이강인이 리오넬 메시 스타일 같은 골을 넣으면서 PSG가 2골 차이로 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